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유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을 여는 닭처럼 일상 속에서 힘찬 새 희망을 열겠다는 닭띠들의 다짐을 들어봅니다. 올해는 친환경 전기차를 살 때 혜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정책과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김제 용지의 양계단지에 대해 전라북도가 집단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며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는 닭의 해인 정유년입니다. 12제 10번째 동물인 닭은 예로부터 어둠을 깨치고 새벽을 여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네, 정유년 첫날 닭띠들의 새해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사회로 나온 간호사 권지영 씨.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조금씩 건강을 찾아가는 환자들의 모습에 피곤함도 잊어버립니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간호사가 되겠다는 각오는 여느 사회 초년생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 집중을 다 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보다 12해를 더 살아온 구급대원의 꿈도 비슷합니다. 웬만한 일은 손에 익은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김자영 씨. 3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새해에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포부를 다집니다.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사시면서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좋은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도와주고 싶다는. 올해 61살 강성곤 선생님은 그동안 가르쳐온 문학의 지식을 활용해 인생의 이모작을 가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노인분들을 만나가지고 삶에 관련된 어떤 지혜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명을 상징하는 닭의 해를 맞아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이들 모두는 희망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AI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김제용지 산란계 단지의 집단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용지의 2008년 이후 3차례 AI가 발생해 살처분 보상금만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됐다고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단지 폐쇄나 이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처럼 보상금 지급이 계속된다면 폐업 보상이 유리하고 새만금 등 다른 지역의 최첨단 시설로 축산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인 항공수요 조사가 올해 시작됩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는 전북 지역 항공수요 영향 요인과 이용객 특성, 새만금 공항에 대한 항공수요 전망과 후보지별 장단점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실시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항공 이용객이 2025년 190만 명, 2030년 402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안군과 남원시가 추진해온 케이블카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안건에 대해 생태계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발보다 환경 보존에 의미를 둔 것으로 남원 지리산과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부터는 친환경 전기차를 사거나 매연을 내뿜는 경유차를 폐기하면 정부가 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고차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서서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1,7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아울러 2005년 이전에 출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사 영향도 크지만 돈의 영향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동 오염원이었습니다. 또한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올 6월부터는 은행 계좌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도 강화돼 재범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긴급신고 전화번호도 통합됩니다. 올해부터는 개별 신고 전화번호를 몰라도 119나 112로 전화를 하면 가스 사고와 학교 폭력, 사이버 테러 등 모든 내용에 대해 상담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46개 도서관이 모두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내 모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1일 2교대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주 5개 시내버스 회사 910명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이 교대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노조와 사측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교대 방법과 장소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종일 근무한 뒤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에서 이 교대제가 시행되면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서비스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생산품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공사나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모든 공사의 자재나 물품에 지역 제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종합건설공사에는 하도급 물량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교대 총장 공백 사태가 특검 수사에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교대를 포함해 임용이 늦어지거나 후순위자가 임명된 대학들의 총장 임용 과정에서 비선 실세들이 개입했을 의혹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월 총장 임용 후보를 선출한 뒤 2년 가까이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포항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젊은 농부들과 손을 잡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에 조성된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딸기 농장 단지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선 땅 위에 직접 딸기를 심어 수확하는 토경식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들어온 젊은 농부들이 허리 높이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고설식 재배법을 도입하면서 일손은 덜면서 상품성은 더 높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농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농 기법까지 도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질적으로 향상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예산 13억 원을 확보해 젊은 농부들과 함께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최상급 딸기를 생산해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 농가 일부가 딸기농으로 전업하면서 딸기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판매보다 2배 가까이 값을 쳐주는 일본과 대망 시장을 공략해 농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들 기후나 저희들 공부해놓은 걸 적용하면 아마도 다른 해외에 나가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흥해읍 마산리의 30여 딸기 농가 가운데 7개 농장의 농장주가 30, 40대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수출을 주도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또 한국과학기술원 강릉분원과 기술제휴를 통해 최적의 딸기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수출에 적합한 종자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젊은 농민들과 함께 스마트폰 농업으로 차별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젊은 농부들과 함께 체험 농장 운영과 딸기 가공식품 개발 등 6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불투명한 경제 여건에 신규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 상공회의소연합회가 도내 기업 100여 군데의 올해 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가 고용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전체 29%가 아직까지 고용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고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쳐 경기 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분간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지면서 도내 대형마트 매출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전북 통계사무소가 조사한 지난달 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판매액 지수는 8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 줄어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품목별로는 오락 취미용품이 28.7%, 가전제품이 17.8%나 감소하는 등 음식료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 매출이 줄었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작해 현재 8개 시군에 12,100km의 데이터를 구축해 89%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안과 무주 등 4개 시군에서 250km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중 굴착 방지와 재난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벽을 여는 닭 울음소리처럼 도민 모두에게 희망의 해, 소원 성취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AI가 확산되면서 양계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폐쇄 위기에 놓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근로자 700여 명이 실직한 데다 생활물가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쭉날쭉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대폭 줄면서 대학가에도 구조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해였습니다. 여러모로 도민들 표정만 어둡게 하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모두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화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서민들 살림살이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민경제 대책도 시급합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떠나는 전북에서 돌아오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시키는 일만 잘 해내는 모범생을 넘어 모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모험생이란 스스로 일을 찾아 새로운 방법으로 동료들과 협력하며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항구에서 잠자는 배가 아닌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힘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회의 닭이 함께 울듯 도민과 지자체, 기관 등 전북인 모두가 힘을 모아 전라북도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정유년이 우리 전북에게 그러한 도약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평생학습 허브 역할을 할 군산 평생학습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역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아연 기자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미룡동에 개관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과 동아리방, 학습 카페 등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평생교육의 군산 시민의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 건수는 48기종에 6천여 회로 지난해보다 100회 이상 증가하는 등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빌릴 수 있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원시 불법 주정차 알림 시스템의 가입자가 조만간 10,000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 중임을 문자로 알려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 시스템 가입자는 현재 9,800여 명에 이르며 가입자가 늘면서 불법 주차 적발 건수도 1년 전보다 2천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익산시가 공원과 체육시설 내 56개 여자 화장실에 모두 211개의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안심 비상벨은 화장실 각 칸마다 설치되며 벨을 누르면 화장실 입구에 도움 표시가 뜨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112 종합 상황실에 통보됩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안군은 관내 여성 화장실 20여 곳에 비명 소리를 감지하는 이상음원 감지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부안군 CCTV 통합 관제센터와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도내 14개의 시군 가운데 8곳이 행자부 평가 결과 재정 분석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재정 분석 결과 전라북도는 다등급을 받았지만 익산과 정읍, 김제와 완주가 최하위인 마등급, 전주, 군산, 진안, 고창은 라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는 가등급은 없었고 무주와 장수가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에만 3,400여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특성화시장 육성과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주차 환경 개선 등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국적으로 3,452억 원이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오는 10일에는 호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는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국립전주박물관이 휴관일이었던 월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전주국립박물관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설 전지실과 어린이 박물관 등 박물관 안의 모든 시설을 월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전시실을 고치고 정원도 새롭게 포장했습니다. 박물관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등 3일만 휴관하며 어린이날 한가위 등에는 문화축제를 열고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안군 보안면 가분마을 13만 5천 원, 상석교마을 24만 5천 원, 간불마을 10만 2천 원, 우동마을 17만 5천 원, 할인마을 6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산마을 10만 6천 원, 상서면 양산마을 14만 4천 원, 도하마을 21만 4천 원, 임실근 우남면 신기마을 33만 원, 익산시 오산면 신교마을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용곤마을 20만 원, 평영마을 10만 원, 관음마을 10만 원, 만하마을 오상노님 50만 원, 정읍시 영원면 수성마을 14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남풍마을 15만 원, 후지마을 16만 원, 월연마을 16만 원, 효문마을 20만 원, 전주운전기사불자회 전주지역회 20만 원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닭띠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창단이 오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2017 신년음악회를 갖습니다.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희망나눔 전시회가 내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마련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 해녀문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학예사 인턴십 3명이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와 제13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내일 호텔 르윈에서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오늘 도청 인근에서 새해 새 출발을 기원하는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오는 5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익산시가 행정 업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전주시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인 JIFF 직위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며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0도, 전주 11도 등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